어머머. 이건 또 손. 요리 레시피 책? 레시피구나. 그 레시피인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아, 이게 신혼 때 저희 시어머니가 써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요리도 못하는데 어머님이 너는 손끝이 야무지니까 요리도 엄청 잘할 거다, 손맛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직접 요리를 해보라고 하나하나 친절히 레시피를 적어주셨는데 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그 후로 저는 막 요리도 안 해보고 손맛도 없는데 이런 걸 주시니까 너무 걱정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요리 진짜 잘하시나 보네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입이 닳도록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막 요리 박사다 얘기해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저만 아는 비밀이 생겼거든요. 봄날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 집 가서 삼계탕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저는 쓰레기통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거든요. 그 포장된 삼계탕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어서 끓이기만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 요리도 결국은 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 손맛도 결국 손맛이 아니라 대기업 맛. 대기업 맛도 있고 홈쇼핑 맛도 있고 사실 뭐 손맛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손맛이랑 음식 맛이 약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엄마 음식 다 맛있다는 남편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충분히, 나오셨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이제 됩니다. 이해가 되네. 아주 민감하고 좀 상담하기 힘든 그 시월드 이야기잖아요. 네. 고부간의 갈등을 비껴나서 이 네. 손맛에 대한 이야기. 결국 알고 보니 뭐 이렇게 어머니도 대기업의 그렇죠, 손맛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균들이 다 달라서 이게 저는 손맛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정확해요. 진짜요? 정말 손맛이 잘 통할 수 있는 분야가 주로 이제 발효 음식 종류. 김치, 장, 겉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한번 삭혀갖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에 의한 손맛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효라는 게 뭡니까? 발효라는 게 원래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갉아먹고 땀 물질을 내뿜으면 거기에 좀 다른 맛이 나는 여러 가지 향기 성분들이나 맛 성분들이 생겨나가지고 원래의 맛과 달라지는 그 과정을 발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많이 산다 그러면 우유를 유산균이 막 먹고 시큼한 물질을 좀 내뿜어요. 유산, 젖산 이런 내뿜어요. 그럼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게 되면서 요구르트 맛으로 싹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반응이 어떻게 미묘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발효식품들은 맛이 살짝 달라지는데 균이 갑자기 뭐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공기 중에서 뭐 떠돌아다니다 않는 수도 있지만 맨손으로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 손에서 아무래도 묻어나오는 게 상당히 있겠죠. 그죠? 세균은 항상 손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뭐 곰팡이, 포자 같은 거 많이 살고 있어요. 씻으면 많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체질과 습성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균이 이제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 왜 내가 하면 맛있는데 제가 하면 맛없을까?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 애초에 손에서 딴 게 주입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업적으로 기업에서 대규모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이다. 그런 경우는 일정하게 좋은 맛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떡해요? 손맛 좋은 사람 불러와가지고 항상 한 번씩 담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는 특별히 과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봐가면서 좋은 세균, 좋은 곰팡이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기릅니다. 항상 길러내서 순수하게 요거 세균이 들어갈 때 제일 맛있다 골라가지고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로 주입을 해줘요, 항상. 계속 별도로 기르면서.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양조장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막 거의 무슨 반도체 회사 들어간 것처럼 온몸에 왜냐면 다른 사람의 박테리아나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맛이 변한다고. 그 시간장이 그런 거죠. 그 시간장 계속 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사실 이제 메인이 되는 균종이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웬만해서는 다른 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에서 밀리니까 다른 균이 이렇게 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진복까지 입고 조심해서 하는 거지만 유럽에서 전통 방식으로 포도주 담글 때 이제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한 향과 맛이 결국은 거기에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세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유럽의 지역 중에서는 포도주 담글 때 그 포도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발로 밟아서 만드는 곳이 있는 네, 곳들 네.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 밟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을의 요 북쪽 지역의 마을에 사는 15세 이하의 소녀들만 와서 밟아라. 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죠. 저런 애들 발에 맛을 좋게 하는 세균들이 좀 많이 산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차를 만들 때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차를 뭐 예를 들면 뭐 침으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들 그걸 덮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특정한 아이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뭐 만드는 차 방법도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결국엔 질문 자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였잖아요. 대기업의 맛, 네, 그렇죠. 과학의 맛. 약간 좀 이런 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해서는 요리를 할 때 국물 다 우리고 네. 웬만하면 조미료 안 쓰고 네.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뭐 미원이나 다시다 그런 거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없을 때 김치찌개 같은 거 다다다닥 끓여서 이제 남편 주잖아요. 더 맛있어 하죠.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얄미울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였을 때보다 리액션이 더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조미료를 종류별로 다 쓰거든요. 거기에 맞는 조미료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아하. 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은 기가 막힌 맛을 냅니다. 저는 MSG는 본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매운맛과 짠맛이 있다. 매운맛과 짠맛이 있으면 사실 그걸 따로따로 먹으면 뭔가 이게 겉돌아요. 근데 매운맛과 짠맛 사이 감칠맛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MSG를 만약 포기할 경우에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아, 그거보다 차라리 MSG가 낫다. 훨씬 낫다. 왜 나쁘지 않다고. 아, 그럼요. 얘를 딱 넣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극대화돼요, 맛이. 예를 들어 소고기 국을 넣었어요. 살짝 넣어주면 소고기가 나 소고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갑자기 막 소울음을 내면서 갑자기 팍 튀어나와요.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훨씬 경제적이고 맛있고. 이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이 MSG. MSG에는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운맛은 사람들이 맛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혀가 느끼는 일종의 통증의 특이한 형태일 뿐이지 맛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이렇게 맛은 4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조합된 거에 어떤 향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에 온갖 다양한 맛이 나는 거지 그 이상의 맛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20세기 초에 일본의 이케다 교수라는 사람이 영국하고 독일 쪽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저렇게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이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덩치가 작을까? 우리도 뭔가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일본인들에게 내가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국을 끓여가지고 줬는데 유난히 평소보다 맛있는 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먹어봤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 맛있는지. 근데 그 부인이 말하는 게 거기에 다시마를 넣어서 국물을 우려냈더니 맛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 거하고 이 전 거하고 뭔가 짠맛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얼큰한 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길래 이건 더 맛있어졌지? 이케다 교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인하고 붙잡고 계속 끓여봐라 라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성분이 나오는지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수십 솥을 끓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뽑아낸 물질이 바로 MSG인 거죠. 그래서 이 MSG를 이케다 교수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맛이 4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째 맛이 사실은 존재한다. 그거를 혓바닥에서 뭔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맛이 나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맛을 일본어로 사용해가서 우마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감칠맛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 이케다 교수가 MSG를 밝혀낸 거의 뿌리도 사실 부인의 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MSG도 원래 최초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부인의 손맛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초의 화학자는 바로 요리사다. 아무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야. 요리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이다. 과학이죠. 과학이다. 특히 과학 중에서도 과학이다. 전설이다.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 사실 요리는 저도 요리를 좀 이렇게 즐겨 하는 입장에서 진짜 화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케첩 브랜드들이 있고 케첩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거는 이상하게 안 맞아. 딱 보게 되면은 아 여기에는 계피 맛이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케첩의 대부분은 계피향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외국 케첩을 먹어보면 갑자기 뭐가 좀 다른데라는 느낌이 계피향이 쏙 빠져버리면은 뭔가 좀 더 피어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화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고기의 진심 아닙니까? 고기를 정말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이제 추세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마이야르 반응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거체가 좀 많이 알게 됐죠. 구워질 때 이제 까맣게 됐을 때 살짝 이게 갈색으로 탄화됐을 때 그때 그 캐러멜 느낌과 함께 그 느낌, 바삭한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고기를 봤더니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안에가 익지를 않고 살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온도가 되는 43도는 넘겨야 되고 그런데 6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단백질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치면서도 질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리사 입장에서는 43도부터 65도 사이에 어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불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뭐냐? 온도를 높은 불에다가 굽게 되면 바깥은 온도가 높은데 안에는 너무 차가우니까 처음부터 그 적절한 온도의 물 속에다 넣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진공포장하는 게 수비되잖아요. 진공포장을 한 상태에서 딱 한 63도 정도의 물에 집어넣고 대신에 오래 걸리니까 2시간에서 심하게는 뭐 24시간까지 넣어놔서 그럼 적절한 질겨지지는 않지만 고기는 분명히 익어있는 그 온도를 유지해서 만든 그 분자 요리라고 하거든요. 거의 분자 수준으로 분자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그걸 미리 준비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서 위에다 토치로 그냥 확 해갖고 내놓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되면 화학을 넘어서 약간 좀 예술의 경지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참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먹거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열망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나. 물이 점점 고급화가 돼가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렇죠. 아까 질문하신 물건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엔 손맛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내려가는 맛이잖아요. 그럼 할머니의 맛을 꼭 전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가정의 손맛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거잖아요. 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의 손맛이 뭐냐면 그게 나의 맛이에요. 이 말씀하신 그분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면 되지 않나, 새로운 손맛을 개발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어머니 맛을 전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